대전은 아니고 대전에도 집이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제가 거기 대전에 혼자 있는 것도 힘들고 애들도 못 가니까 서울에 와서 애들 돌보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직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교수 직종이 강의를 빼고는 연구를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플렉서블하고 공부는 이제 될 때마다 하면 되니까 제가 학교 안 나가는 애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저는 하루 종일 돌봐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층에 장인 장모님이 계셨어요. 장인 장모님 있더라고 해도 뭐 계속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반 돌보고 반은 장인 장모님이 돌보고 그렇게 했죠. 애들을 9시에 보내고 9시에 둘 다 보내고 와이프를 바로 출근을 시키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네가 돌봐야 돼. 그러면 이제 애가 저희 집 와가지고 제가 돌보고 애들이 한 곳에서 3시간 이상 있으면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오전에는 장인 장모님, 점심 이후로는 저, 그리고 선생님이 근데 매일 오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그분이 바톤 터치 해가지고 7시까지 보고 저는 이제 와이프 픽업하러 가서 와이프랑 픽업해서 오면 애들 공부 좀 더 시키고 그리고 애들은 한 9시 반, 10시 정도에 잠들었어요. 애들이랑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영국에서 애들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아파트에서 갑갑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갑갑하고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한 게 이제 조그만한 그 운동 러닝머신을 사가지고 애들이랑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갈아서 막 시키고 그랬어요. 다람쥐고 운동시키듯이. 그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애들을 3시간 이상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애들이 좀 짜증을 냈죠. 애들이 좀 어디 못 가고 이렇게 애들 그렇게 한숨도 많이 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해피한 느낌이 안 들죠. 그냥 꽉꽉 막혀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탈출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팅을 가야 되는데 애들은 어떡하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부담감일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정말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서로 다퉜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은 와 있으니까 어질러져 있고 뭐 와이프는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있고 저는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 스트레스를 부리냐 뭐 약간 그런 저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고 주로 그 당시에 넷플릭스를 많이 봤죠. 컴퓨터 코딩 같은 경우에는 요새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저는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넷플릭스를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애들이 집중해서 봐요. 틀어주면 사실 저를 방해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저는 일을 계속 했었죠. 근데 넷플릭스도 보다 보면 애들이 1시간 이상 집중하기 힘들어요. 넷플릭스도 콘텐츠가 좀 한계가 있고 그래도 제가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는 뭐 한 3시간 정도 시간 나고 토탈 한 5시간씩은 시간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별 무리 없이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연구는 좀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죠. 사실은 저 친구는 가족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강의도 리모트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데이터 같은 걸 받아서 빨리빨리 퍼블리시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뒤처지는 듯한 느낌? 그런 거는 좀 있었어요. 한국의 남자들은 옛날부터 부모 세대도 자녀들을 돌보는 거 잘 못 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자녀를 돌봐야 되는지를 우리 세대는 스스로 터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빠가 이렇게 애들이랑 이렇게 노는 거를 봐와서 어떻게 노는지를 좀 알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차이가 있어요. 아빠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도 사실은 힘들었죠. 특히 마음의 여유가 없는 젊은 아빠인 경우에는 그게 좀 더 힘들어요.
저는 꼭 여자가 돌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는 사회 통념이 되게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때 유치원에 픽업을 해도 문제 생겨라면 다 와이프한테 전화가 가요. 모든 게 다 엄마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인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전화번호 먼저 주고 와이프 전화번호 두 번째 줬어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엄마를 그냥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학원을 전화번호를 주잖아요. 엄마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냥 연락이 와요. 남자가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책임감이 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돌보기 위해서 몇 년 쉬었다 남자도 그냥 그러면 그냥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용납을 할까? 저는 거래상으로는 그게 익스큐즈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눈치를 주는 게 많잖아요. 직장 상사들이 눈치를 많이 주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재택근무학계 좀 약간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리를 지켜야지 남들이 욕을 안 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게 뭔가요? 있는지도 모르셨던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책적으로 강제를 해서 유연하게 좀 했으면 정말 필요한 그런 공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하는 게 안 해본 사람은 장점이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돌아가게 하는 형태로 해보면 장점이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를 돌보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터득을 한 게 애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면 노트북을 아예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를 놔두고 그렇게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애들한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 해피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여유? 뭐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그때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 시간 뭐 이렇게 여유를 준다든지 뭐 플렉서블하게 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장치가 있으면 같이 와이프랑 뭐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딱딱 나눠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